솔리드웍스 게시판에서도 2페이지 넘겨놓고 게시글 짜 만들기 다시 로프트 응용 요 게시글을 보시면은 앞서 요거 수업을 한 적이 있어서 요 영상 링크가 있고요. 맨 밑에는 또 G코드 생성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또 들어가 있고요. 슬라이서에서 결과 파일들은 이런 식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 파일들은 모여 있는데 앞전에 했을 때 출력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치수만 좀 변경해 가지고 새로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솔리드웍스 앞서 연습하던 건 닫고 좀 창을 몇 개 좀 열어놨는데요. 자, 새 파트 컨트롤 N 새 파트를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자,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가 설치를 제대로 했다면 파트의 단위 우측 하단에 요 화살표 위로 가는 화살표 눌러주면은 지금 현재 이 파트의 단위계가 mmgs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네. mmgs임을 확인해 놓고요. 정면 평면 요거 디자인 트리에서 정면 평면을 저는 클릭한 상황인데 클릭했을 때 이렇게 그래픽 창에서 평면의 윤곽 요것이 디스플레이 되고 있죠? 네. 자, 로프트를 쓰려면 어떤 면에다가 프로파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릴 거고요. 정면 평면에. 그리고 평행하게 평면을 하나 두 개를 더 만들어주고 가운데 평면은 좀 그 사각형이 이렇게 회전이 되게 그려줄 거예요. 자, 요렇게 얘는 0도이고 요렇게 얘는 한 45도 정도 기울어지게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줄 것이고 제일 위에는 프로파일을 원으로 그냥 그려 놓을 거예요. 그냥 사각형 갑시다. 사각형 그냥 그려가지고 이거는 X방향에 대해서 90도 이렇게 돌리면서 간다. 자, 그러면서 정면 평면을 미리 클릭해 놨는데 우리는 정면 평면에 대해서 평행한 두 개의 평면을 더 추가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참조 영상 요 기능을 써가지고 참조 영상 여기에 기준면 써가지고 옵셋 평면 가는 방법도 있는데 빨리 가는 방법으로 갑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평면이 클릭되어 있는 상황에서 디자인 트리에서 평면이 클릭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는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화면을 살짝 돌려놨죠. 자, 이렇게 살짝 돌렸는데 마우스 커서를 어느 쪽에다가 대냐면 이 정면 평면의 테두리 있죠. 여기에 커서를 가져다 댔을 때 화살표의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화살표 뜨는 것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됐나요? 네. 그럴 때 컨트롤 키를 눌러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끌어다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평면이 하나 이쪽에 더 만들어지는 게 미리 보기 나오죠? 네, 해볼게요.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테두리에 가져다 대니까 화살표의 모양이 사방으로 떴을 때 마우스 왼 버튼으로 클릭해 가지고 당겼어요. 됐나요? 네. 그러면 이 속성을 좀 조절합시다.
여기 가운데쯤에 요 버튼이 눌려져 있는데 요게 거리라는 버튼이에요. 원본 평면에 대해서 얼마 거리로 떨어지게 하느냐, 요게 이미 잡힌 상태예요. 요때 이 거리 값에다가 10 입력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 점점점 요런 아이콘이 있고 숫자 1 요렇게 써 있는데 생성될 평면의 인스턴스 개수인 셈이에요. 인스턴스라는 거는 즉석으로 만들어지는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요거 1을 바꿀게요. 2개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런 거로 1을 뭐로 고치냐면 2로 고칠게요. 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저도 요거를 10 넣고 이 개수를 인스턴스 개수를 2로 입력하고 엔터 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노란색으로 미리 보기 평면이 하나, 둘, 정면 평면 기준으로 2개 생성됐죠? 엔터 한 번 더 누르면 종료 확인되죠? 네, 다른 거 움직여서 그러나. 확인 버튼 클릭했어요? 네. 자, 그러면 정면 평면은 디자인 트리의 정면 평면은 밑에 깔려 있고 그 위에 평면 1, 2 이렇게 추가된 게 보이죠? 자, 앞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면 평면에 그려지는 사각형은 기울어지지 않게 그냥 그린다고 그랬죠? 그런 면에서 정면 평면에 먼저 스케치 할게요. 스케치 어디? 정면 평면입니다. 자, 스케치 들어왔어요. 자, 스케치 들어왔는데 여기서 나는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스케치할 거냐면 사각형을 사용할 텐데 그 중에서도 중심사각형이에요. 찾으셨나요? 중심사각형을 쓸 때 원점 요 빨간 표식 있죠? 요게 원점이에요. 여기에다 1번 클릭하고 바깥에 떨어뜨린 데다 2번 클릭하면 중심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해볼게요. 됐죠? 마우스 우클릭해서 선택으로 빠져나오고요. 자, 요거의 치수를 기입할 텐데 저는 솔리드웍스 할 때는 마우스를 주로 쓰시라고 했어요. 마우스 우클릭해 보면 위에 지능형 치수라는 이 도구가 있습니다. 지능형 치수를 바로 클릭할 것이고 얘를 클릭해 가지고 이 선과 선을 클릭하면 두 선의 간격 이렇게 치수 넣을 수가 있어요. 가능하죠? 네. 자, 지능형 치수로 선 해가지고 이렇게 클릭했을 때 요 치수는 30으로 넣어주세요. 30 엔터. 뭐 변화는 안 생겼죠? 왜? 첫 번째 객체에다가 치수를 넣으면 나머지도 자동으로 비율이 조절돼요. 그러면 이거는 또 구속 조건을 사용할 건데 어떻게 구속 조건을 사용할 건지 잘 들으시기 바래요. 가로지르고 있는 이렇게 보조선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개의 보조선을 캐드가 아닙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요놈 선택하고 요놈 선택하고 할게요. 뭐 나중에 컨트롤 키 눌러도 돼요. 이렇게 다중 선택할 때는 반드시 컨트롤 키 눌러 가지고 객체를 선택해야 되고 캐드 상태라면 개별 객체를 그냥 클릭 해도 되죠. 요거는 솔리드웍스예요.
솔리드. 자,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컨트롤 키 눌러서 두 개를 선택해 놓고, 컨트롤 키에서 손을 떼는 순간 빠른 실행창이 잠깐 떴을 텐데 저는 가려졌고요. 좌측에 보시면 속성에 직각이라는 구속 조건과 동등이라는 구속 조건이 있습니다. 직각이라는 구속 조건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사각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보조선 두 개를 직각으로 맞추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조선 두 개를 동등, 이 구속 조건을 주면은 길이가 같아져요. 즉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 때 이 동등이라는 조건을 주는 셈이고, 직각이라는 것도 역시 이 선분과 이 선분을 직각으로 맞추는 것도 역시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조건을 주는 순간 이 파란색의 선분, 위아래 파란색의 선분 두 개는 검정색으로 바뀌어 버릴 거예요. 완전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뀌었나요? 네. 네? 노란색. 왜 그럴까? 잠깐요. 자, 그러면 그거는 고쳤고, 확인 버튼 눌러서, 속성창에 확인 버튼 눌러서, 요거는 이제 빠져나왔고요. 여기서는 스케치 다 했어요. 정면 평면의 스케치는 다 했어요. 스케치 종료. 요거 누를까요? 네. 자, 눌러놓고, 자, 화면을 이 컨트롤 7 누르면 어떻게 정렬이 될까요? 네, 맞아요. 컨트롤 7 누르면 등각으로 보기 정렬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에서 정면 평면에는 정사각형, 가로 세로 30짜리인 정사각형을 그려줬고, 평면 1에다가 이제 스케치 갈게요. 평면 1. 요 그래픽 창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디자인 트리에 평면 1 요거 클릭해서 스케치 가셔도 돼요. 해볼게요. 자, 이렇게 스케치. 근데 화면이 수직 보기가 안 됐어요. 그죠? 선택한 면에 대해서 수직 정렬이 안 됐을 때 우리는 단축키 뭐를 사용하냐면 컨트롤 8. 자, 컨트롤 8 하면 이 선택한 면에 대해서 수직 보기가 되죠. 자, 이렇게 수직 보기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아까 배경 설명한 것 중에 이 두 번째 그려줄 사각형은 이렇게 좀 회전되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가상의 X축 방향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45도 돌게 한다고 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사각형을 쓰시면 안 돼요. 중심사각형 그냥 쓰셔도 안 되고요. 사각형 그리기 도구 중에서도 세점 중심 사각형 찾으셨나요? 네. 세점 중심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원점 위치에다가 1번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사선이라고 할게요.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진 위치에 2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3번 클릭하면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점 중심 사각형 갈게요. 자, 요래 클릭하고 여기쯤에 어떻게 커서를 갖다 놓고 있어요? 보조선 쪽에 건들지 않게 일부러 이렇게 여기 클릭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갖다 놓고 클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진 사각형이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는 잘 됐죠? 네. 자, 중요한 거는 정사각형으로 또 바꿔야 되겠어요. 요렇게 보조선하고 요렇게
보조선하고 두 개를 역시 다중 선택하시고 구속 조건은 뭐를 줄 거냐면은 뭐였을까? 수직이랑 동등. 그렇죠. 수직이랑 동등. 예, 수직이라고 뜨는 거는 빠른 실행창에서 수직이라고 뜨고 왼쪽에 속성창에서는 직각으로 뜰 거예요. 이런 용어는 좀 통일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여간 수직하고 동등이라는 조건을 역시 줄게요. 동등 주고 이렇게 수직 주고 바뀌었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자세가 이제 문제란 말이죠. 자세가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이 자세를 잡기 위해서 여기 점 있죠? 네. 저는 이 12시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거의 12시 방향쯤에 있는 꼭지점. 요거 클릭해서 이렇게 살짝 돌려볼게요. 돌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살짝 돌았죠? 이렇게 돌은 상태에서 아까 미리 설명할 때는 선을 중간에 그려놓고 설명을 했는데 요거 요렇게 갑시다. 앞서 정면 평면에 스케치해 놓은 밑변이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 방금 그려놓은 사각형의 변, 요거를 지능형 치수로 클릭하면은 요렇게 각도 치수를 넣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되나요? 자, 보여드릴게요. 요 선분과 요 선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각도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45도 입력할게요. 여기 이렇게 돌아갔죠. 쌤, 그럼 진작에 이 보조선을 클릭하고 얘 수직 조건을 그냥 주시 그려졌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네. 구속 조건을 넣었는데 하나 더 필요합니다. 하나 더 필요해요. 앞서 정면 평면에 그렸을 때 이 한 변의 길이가 30이 되게 갔었죠. 네. 이번에는 지능형 치수 들어가서 요 선분하고 요 간격을 1,5로 기입을 해 볼게요. 1,5. 너무 작은가? 그냥 1호로 갑시다. 20. 쏘리. 20으로 바꿉시다. 자, 지능형 치수 가서 선분과 선분을 클릭해가지고 요 간격을 20으로 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 정의됐죠? 깜장색으로 다 바뀌었죠? 네. 그러면 요 스케치는 다 했습니다. 스케치 종료 눌러주세요. 스케치 종료 눌러놓고 등각보기로 나오셔도 되고요. 등각보기에서 이번에 스케치할 거는 어느 거로 잡는 게 좋으냐? 평면 2 여기에다가 스케치 가도록 할게요. 평면 2 찾았죠? 네.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스케치 갑니다. 면의 수직 보기는 단축키 뭐였어요? 컨트롤 8.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를 돌려놓고 화면을 면의 수직 보기 해 놓고 이번엔 역시 중심사각형으로 갈게요. 45도 돌리면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90도 돌게 되는 셈이죠. 즉 뭐예요? 처음 그려진 요거에 대해서 두 번째 그려진 거는 45도였고 한 번 더 45도 돌려봐야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로 중심사각형 갈 때 원점 여기에다 1번 클릭하고 그냥
2번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버릴게요. 자, 중심사각형 역시 이렇게 클릭해 놓고요. 자, 보조선 요거 2개, 경사져 있는 2개의 보조선 컨트롤 키를 눌러 가지고 다중 선택하시고, 그래요, 속삭이신 것처럼 수직, 직각이라는 구속 조건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게요. 그리고 동일, 크기가 같다, 이렇게 2개의 구속 조건을 사용할게요. 아이콘으로는 이렇게 되네 하고 이렇게 되네 하고 2가지죠. 자, 그러면 저도 해볼게요. 컨트롤 키에서 손을 떼면 이렇게 빠른 실행 아이콘에서, 아이고 또 스샷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사라지네. 자, 이렇게 수직이라는 애하고 동등이라는 애하고 요거를 이렇게 클릭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크기에 대한 정보만 마저 넣으면 됩니다. 크기에 대한 정보만 마저 넣으면 되는데, 처음 그린 사각형의 변은 30이고 두 번째 그린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0이고 이번에 그려줄 거는 역시 20으로 갈게요. 10으로 갈 줄 알았죠. 자, 요거 정도로 가야 좀 공면지는 형상이 나올 거예요. 지능형 치수 가서 두 선분을 클릭 해가지고 선분과 선분의 간격 치수로 20. 자, 입력했으면 완전 정의됐죠? 네. 스케치 종료 갑니다. 자, 디자인 트리에서 평면 1과 2, 얘네를 컨트롤 키 눌러서 평면 1과 평면 2를 선택해 놓고, 다중 선택해 놓고, 빠른 실행 아이콘 중에 이렇게 눈동자 아이콘이 뜰 거예요. 이게 보이기라는 명령이고, 요거를 클릭해 주면 숨기기로 바뀌어집니다. 즉, 그래픽 창에서 평면 1, 2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 게 꺼지는 거예요. 해볼게요. 숨기기. 자, 이렇게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다운이가 놀러오면 안 되니까 세이브를 일단 좀 해 놓읍시다. 이 파일명은 저장을 하도록 할 텐데, 그냥 짜라고 갈까요? 짜 해놓고 언더바 로프트 하나 더 추가합시다. 로프트라는 거를 뒤에다가 더 추가해서 이런 파일명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럼 저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내 이름 폴더에다가 이렇게 짜 언더바 로프트로 저장을 했어요. 자, 이제 이거를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잘 따라 하셔야 돼요. 화면을 좀 휠을 이용해서 아래에서 이렇게 돌려 놓은 상태로, 아래에서 쳐다보는 상태로 바꿔 놓을게요. 정면 평면에 스케치된 요 선을 기준으로 평면 1에 그려진 바닥선은 이거라고 생각할 거고요. 평면 2에 그려진 바닥선은 요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로프트 보스 베이스 프로파일을 선택할 때 커넥터가 잘 연결되게 하려면 내가 원하는 방향의 객체들을 잘 선택해줘야 커넥터가 요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프트 보스 베이스의 프로파일 선택할 때 요 클릭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좀 조절해 놓고요. 로프트 보스 베이스 클릭하니까 피처 명령에 로프트 보스 베이스 클릭하니까 프로파일을
입력해 달라고 기다리고 있죠? 네. 자, 다시 이야기하자면 정면 평면에 그려진 요 바닥선, 평면 1에 그려진 요거를 바닥선으로, 평면 2에 그려진 요 라인을 바닥선으로 선택해야 커넥터가 이렇게 꼬이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클릭 해주세요. 꼬이면서 이거 만들어졌나요? 트위스트. 네. 꽈배기처럼 이렇게 됐어요. 안 되신 분? 자, 이렇게 로프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프로파일을 선택할 때마다 만일에 여러분이 하시다가 커넥터 연결이 이상하게 이렇게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뭐를 클릭해서 움직였나요? 이렇게 초록색 점이 있어요. 여러분은 눈으로 보세요. 지금 잘 돼 있으니까 괜히 건들지 마시고. 자, 이렇게 커넥터의 위치를 사실 변화시키면서 내가 이 커넥터라는 뜻이 뭐예요? 연결하다라는 뜻이죠. 이 프로파일과 프로파일을 연결하는 이 연결점들을 위치 변경하면서 편집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해 놓으시고 자, 우리는 요거를 확인 버튼 눌러서 종료를 해 볼게요. 확인. 현재 요거를 보니까 이게 좀 뚱뚱한데요? 그죠? 위아래로 내불뜨기도 아니고 병 느낌이 좀 안 나요. 그죠? 자, 어떻게 변경을 할 거냐면 요거 키를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평면 1과 평면 2예요. 평면 1을 피처 편집해가지고 앞서 우리가 정면 평면에서부터 간격 띄우면서 인스턴스 개수 2개로 하고 거리를 10으로 갔었는데 거리 값을 20으로 늘릴게요. 20으로 늘리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평면 2는 40으로 바꾸는 게 나을 거예요. 이게 20으로 돼 있을 텐데 그거를 40으로 바꾸고 평면 1은 10으로 되어 있던 값을 20으로 바꾼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평면 1 요거 클릭한 상태에서 피처 편집 들어가서 거리값 옵셋 거리 10으로 들어가 있던 이 거리 값을 20으로 변경을 한다. 해볼게요. 평면 위치가 올라갔죠? 확인. 로프트가 에러가 났네? 됐고, 일단 하나 더 할게요. 평면 2, 디자인 트리에서 평면 2, 피처 편집. 평면 2의 옵셋 거리 값도 20이었는데, 이 겹쳐버려서 그래요. 그죠? 요 20이었던 요 값을 얼마로 바꾼다? 그러면 재생성 다시 될 거예요. 됐나요? 요 정도면 좀 이쁘장해. 그죠? 왠지 좀, 눈이 막 뺑뺑 돌아가네. 어지러워. 자, 요거 됐죠? 아까 요거를 시작하면서 물병처럼 만든다고 했어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이야기했다시피, 속이 꽉 찼는데? 지금 구멍 뚫는 거를 해볼게요. 구멍 뚫는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 피처 명령 중에 쉘이라는 명령입니다. 쉘이라는 명령은 형상의 두께 값을 주면서 어디를 터뜨리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병의 역할을 하려면 위에 있는 이 피처의 제일 위에 있는 이 면이 제거될 면으로 선택이 돼야 돼요. 제거될 면으로 선택이 돼야 되겠고 두께 값은
얘를 우리가 3D 프린팅해서 출력까지도 해볼 요량이니까 두께는 2mm 정도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2mm 정도로. 자, 쉘 기능 찾았죠? 네. 쉘. 지금 제거될 면을 선택해 달라고 얘가 파란색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요때 위엔 면을 클릭해 주시면 면 1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될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으로 파라미터라는 글씨 바로 밑에 기본값이 10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 커서 갖다 놓고 기다려보면 두께라는 말이 뜰 거예요. 여기에 2라고 입력해 주세요. 10을 지우고 2로 입력할게요. 아이고. 근데 쌤, 미리 보기 안 뜨네요. 왜 그러냐면, 미리 보기 표시 요거 체크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네, 미리 보기 표시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2mm 두께를 가지면서, 위에 거는 터질 형상이겠군. 미리 보기가 보이죠?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오라이. 확인. 예. 안쪽이 이렇게 파졌나요? 자, 그러면은 등각 보기 해놓고 세이브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세요. 솔리드웍스는 뭡니까?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네. 그러기 때문에 정면 평면, 이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XY 평면이 솔리드웍스는 이렇게 서 있어요. 이 정면 평면에서 내가 기준으로 맞춘 이유는 큐라와 같은 슬라이서를 이용할 때 슬라이서에서는 이렇게 누워있는 위치가 XY 평면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Z 방향으로 출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웍스에서 정면 평면을 맨 처음 스케치할 평면으로 기준 잡았던 겁니다. 내기 할래요? 그만할게요. 내기 안 한다고 또 했네. 자, 일단 얘는 세이브 해 놓으셨다면 이번에는 역시 요거를 STL 파일로 이제 변환할게요. STL 파일로 저장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죠. 자, 파일 형식은 STL. 근데 뭘 꼭 눌러서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옵션. 그렇죠. 옵션을 눌러줍니다. 자, 파일 형식을 STL로 바꾸고 옵션 버튼을 눌러서 내보내기 옵션 창이 떴을 때 해상도 주의해야 되는데 어느 거 편차와 각도를 제일 오른쪽으로 이렇게 제껴 놔줘야 메쉬가 촘촘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출력 형식은 당연히 바이너리고요. 예를 들어 어셈블리에서도 이거 안 체크해 놓을 수가 있으니까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위 파일에 저장하기, 요거는 체크는 미리 해 놓읍시다. 지금 파트하고는 상관없지만. 됐어요? 네. 확인 버튼 눌러서 현재 이 경로에다가 저장을 해 봅니다. 대화창이 조그만 게 뜰 텐데 제 거는 삼각형의 개수가 89만 5,542개. 와, 많이 생겼네요? 네. 그죠? 여러분도 제 거랑 비슷하게 나왔나요? 네. 예스. 그러면 STL 파일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어디에? 내가 방금 전에 해놓은 이름 폴더 요 경로에 로프트라는 이 STL 파일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로프트라는 이 STL 파일이 만들어졌고 큐라를 열어봅시다.
큐라 1.4 버전으로 가기 위해서 new 버전 available 떴을 때 아니요? 아니요? 그럼 여기가 아니지 바뀐가요? 와우. 자, 그러면 이거를 큐라에서 이 S1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까 메시 얘기했어요. 몇 개였습니까? 89만 아유, 허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야 이게 열릴 겁니다. 꽤 시간이 걸렸어요. 그죠? 바로 열리지는 않아요. 자, 제가 예상한 거는 웍스에서 만들어 가지고 1시간 이내 요 오브젝트를 출력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셈인데 큐라에서 열어보니까 제 거는 41분 동안이면 출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 시간이 뜨고 있습니다. 일단 저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관찰을 해 보자면 베이직 탭에서 레이어 헤이스는 0.3이었고요. 쉘 티크네스는 1.2였고요. 바텀 탑 티크네스 1.2, 필 덴시티 15, 프린트 스피드는 60, 프린팅 템퍼레처 210, 베드 템퍼레처 70, 서포트는 넌이고요. 서포트 필요 없어요, 얘는. 그 다음에 베드 템퍼레처는 70도. 그죠? 여기까지는 똑같죠? 오케이. 그 다음에 브림을 볼 건데, 브림의 옆에 보니까 점점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도 마저 눌러서 브림 어카운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브림 카운트를 보기 위해서 점점점 버튼 눌러서 익스퍼트 콤피그 창 열어보니까 저는 브림 라인 어마운트가 220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으로 필라멘트 디아메터는 1.75. 어드밴스 탭으로 넘어갈게요. 어드밴스 탭에서 노즐 사이즈는 0.4였고 리트럭션은 기본값 그대로 놔뒀어요. 4.0과 4.5. 퀄리티에서 이니셜 레이어 티크네스는 앞서 설정할 때 0.3으로 바꿨고요. 이니셜 레이어 라인 위드를 편집했었죠. 140%. 그 외에 다른 거는 문제 없겠고 스피드 항목을 봅니다. 트래블 스피드는 60, 바텀 레이어 스피드는 20, 그리고 인필 스피드는 0. 인필 스피드 0이라고 해서 내부 채울 때 정지한다는 건 아닙니다. 베이직 탭에 있는 프린팅 스피드와 같은 속도로 출력한다는 이야기이고요. 아우터 쉘 스피드는 몇? 30. 이너 쉘 스피드는 40. 네, 이렇게 설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뷰 모드에서 레이어스 이렇게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가상격층 시뮬레이션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에 있는 바를 클릭할 텐데 총 생성될 레이어의 개수는 몇 개? 133개. 그럼 요거를 클릭해서 1번 레이어까지 쭉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1번 레이어에서 브림과 함께 이렇게 쭉 만들고 살살살살 요 바를 클릭해서 올려보니까 서포트 없어도 요거는 잘 쌓이겠군 확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요 세이브 툴패스라는 요 아이콘을 눌러서 이 경로에다가 G코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G코드 파일을 이름 폴더 요 경로에다가 저장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세이브 잘 됐다고 떴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한 거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솔리드웍스와 같은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에서 내가 원하는 형상을 한번 설계를 했고, 그것을 큐라와 같은 슬라이서에서 설정 조건을 마치고 프린터 설정을 마치고 이렇게 출력하면 병 하나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복습을 하실 분들은 이 솔리드웍스 게시판에 이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자 작업한 것도 한 번 더 올리기는 할게요. 자, 솔리드웍스 게시판에서 이 페이지로 가면 게시글 짜 만들기 로프트 기능 응용 요거에 오늘자 수업 영상도 한 번 더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